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위험한 사례가 본인의 각막을 찌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원로성형외과 전승물 원장입니다. 안검내반, 속눈썹 찔림 도대체 뭔가요? 안검내반은 눈의 눈꺼풀 태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속눈썹이 눈의 이제 각막이나 결막을 찌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검내반이 생기는 원인이 있나요? 안검내반은 선천적으로 눈꺼풀 태가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치거나 혹은 눈 주변의 수술로 인해서 구축이 생겨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후천적인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트임이나 미트임 수술 같은 경우, 수술이 좀 과하게 진행된 경우에 따라서 안검내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안검내반 수술 어떻게 수술하는 건가요? 안검내반 수술은 과하게 자리 잡고 있는 피부나 근육을 제거를 하고, 속눈썹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방향을 바꿔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속눈썹 찔림으로 어떻게 고생해서 찾아오시는 환자분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안검내반은 어렸을 때부터 속눈썹이 찔려서 불편함을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아무래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강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트임 수술 이후에 속눈썹이 찔리는 증상이 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속눈썹 펌을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원래 갑자기 속눈썹 펌? 물론 안검내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속눈썹 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속눈썹 펌의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눈에 자극이 더 될 수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속눈썹이 더 날카로워져서 오히려 각막이나 결막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안검내반이 너무 심해서 렌즈를 항상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렌즈를 끼는 이유는 본인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자꾸 찔리니까 렌즈를 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렌즈를 또 장시간 끼는 것 자체도 본인 눈 건강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검내반이 있다고 해서 렌즈를 낀다는 건 말을 처음 들어봐요. 흔하진 않은데, 안검내반으로 눈이 자꾸 찔리니까 렌즈를 항상 끼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난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검내반 수술을 하면 이런 불편한 시술이나 그런 렌즈 끼는 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진료를 보다 보면 가장 위험한 사례가 본인의 각막을 찌르고 있는데 본인이 안검내반 혹은 눈꺼풀 속말림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눈은 원래 좀 눈물이 나고 자극적이지만 그럴 수 있어 하고 오랫동안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안과 진료를 한번 받아서 결막이나 각막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검내반 수술 시간이나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면 마취를 통해 진행을 하고요. 회복 같은 경우는 실밥을 제거하는데 5일에서 7일의 시간이 필요하고, 붓기는 심한 편이 아닌데 간혹 멍이 드는 경우는 있어요. 7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멍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검내반이 기능적인 수술이 더 커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례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선천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눈의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도 이런 보험 수술이 가능한지? 보험 수술도 가능하고, 병원의 시스템상 보험 진료를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보험 진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검내반의 선천적인 케이스를 하나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은 예전부터 속눈썹이 찔려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증상이 더 심해져서 안과 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보시면 이 눈 주변에 지금 충혈이 되는 걸 보시죠. 이런 충혈은 물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 안검내반이 있는 분들은 이 속눈썹이 눈을 자극해서 일반적으로 충혈이나 눈곱이 끼거나 눈물이 많이 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눈꺼풀 태가 안쪽으로 말려 있고 속눈썹이 지금 겉에서 보이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피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전형적인 눈꺼풀 속말림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수술한 지 일주일 됐을 때 봉합사 제거 직후의 사진인데요. 눈꺼풀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했고, 기존에 있던 속눈썹의 각도를 아래로 내려서 눈에 자극이 되지 않게 한 소견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수술 전에 있었던 충혈 증상이 좀 완화되신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수술을 하시면 수술 직후 하루 이틀 뒤부터 증상이 바로 편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들 이제 흉터를 걱정하시는데 이 속눈썹 라인 따라서 바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름과 흉터가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안검내반이 생겼던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안검내반이 조금 증상이 있으셨던 분인데 트임 수술 후에 증상이 좀 심해져서 내원하셨던 분이고, 보시면 이제 눈꺼풀 태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있고 속눈썹도 지금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눈을 움직일 때 한 번씩 눈을 찔리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도 말려 들어가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으시죠. 수술 후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던 눈꺼풀 태가 겉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속눈썹의 방향도 지금 전방을 향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꺼풀 상담을 오셨다가 속눈썹 찔림 증상을 호소하셔서 같이 수술했던 케이스였는데요. 속눈썹이 위쪽 방향을 향해 있고 남는 피부가 위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안검내반 수술을 통해서 속눈썹 방향을 바꿔주고 남는 피부를 제거해서 교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검내반 수술을 하면서 약간 눈이 아래쪽으로 좀 커지는 효과도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미용적인 효과도 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검내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몇 가지 케이스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에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었지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해 두셨던 분들이 있다면 속눈썹 찔림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검내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원로성형외과 전승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